그러면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문제 갑니다. 인구가 어디서 분포했는지, 인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인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할 건 어떤 거? 분포.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목차 한번 세워드리면 첫 번째 용어 정리 하나 나갑니다. 용어 정리. 어려운 용어들은 아니야. 딱 두 개의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인구라는 용어를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밀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인구와 인구 밀도.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분포 요인에 대해서 배워요. 인구 분포 요인. 그래서 이 요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요인. 두 번째, 인문적 요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배우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구 분포 요인을 기본 바탕으로 세계의 인구 분포, 어떻게 전 세계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지 배우고요. 네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요만큼 3번까지만 가도록 하고요. 4번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살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용어 정리 가볍게 하시고요. 이 인구 분포 요인이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의 핵심. 그래서 인구가 어떤 요인으로 분포하느냐 이거를 정리하시고 세계에 어떻게 분포하느냐, 우리나라에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것을 적용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지? 잘 따라올 수 있겠어?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로 갑니다. 첫 번째 정리할 용어는 인구라는 거야. 인구.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름을 한자로도 쓸 수도 있고요. 한글로도 쓸 수도 있고요. 영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아니야. 보통 거의 다 그렇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세 개로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몇 개 안 되는 단어가 요 인구라는 단어야. 일단 한글을 썼다. 한자는 엄청나게 쉽다는 거겠지? 이는 뭘까? 사람인. 사람인. 그 다음에 구 어렵니? 아홉구는 아니죠. 그렇지. 입구. 즉 사람의 요거. 뭐야 이게? 입이요. 입 몇 개 달렸니? 한 개. 그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개 달려서 즉 이 인구라는 거는 사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수.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쓸까? P. population.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P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구라는 건 사람 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 수를 나타내는 거는 인구 또는 인구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밀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밀도. 영어로는 density라고 불러요. density. 근데 이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지? 어떤 걸 밀도라 불러? 밀집되어 있는 정보. 그렇지. 천재야? 천재입니다. 알겠습니다. 밀집된 정도를 우리는 밀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컷 한번 하고, 밀도는 밀집된 정도를 나타내고요. 밀도를 나타내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수식이 있어요.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이야. 오, 부피분의 질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야. 밀도 자체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인구의 밀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로 나타내면 좋겠어요, 여기 아래를? 땅덩이분의 오, 땅덩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지리분의 지리? 영토. 용토의 넓이. 그렇죠, 넓이, 면적분의 면적분의 뭐? 사람 수. 그렇죠, 인구수, 또 사람수. 수로 나타내면 이것이 우리는 인구 밀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 몸무게 따지지 않아요. 사람 몸무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인구 밀도를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오개념 또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조금 이제 바꿔주려고 인구 밀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봅시다. 도시와 촌락 중, 즉 시골 중
어디가 인구 밀도가 더 높을까? 도시. 그렇죠. 도시가 더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럼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대도시, 중소도시가 있죠. 네. 그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 어디가 더 인구 밀도가 높을까? 대도시. 대도시가 좀 더 인구가 높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죠? 그럼 대도시 안에, 대도시가 더 인구 밀도가 본다고 하면 대도시 중에서도 엄청나게 대도시가 있고요. 좀 적당히 대도시가 있고 좀 이제 갓 대도시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발달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더 높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뉘앙스에서 답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 맞아요.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시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더 발달된 도시일수록 더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 예. 네. 그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인구 밀도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큰 도시라고 서울. 이야기되는 도시가 어디? 그렇지, 서울이죠. 서울. 서울에 인구가 있을 거고요. 서울에 면적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통해 만들어낸 밀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인구는 단위가 명이고요. 면적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우리를 살고 있는 어디? 광주. 광주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몇 군데 더 한번 비교해보자. 이제 부산. 호남권에서 제일 큰 도시 어디야? 광주 빼고. 그렇지, 전주지, 전주.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 부산. 부산. 우리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 목포.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수. 자, 봅시다. 서울의 인구 몇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이 안 되지만 우리 계산 편의상 1000만 명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광주는요? 200만 명. 150만 명. 그렇지. 광주는 한 번도 150만 명이 된 적은 없어. 선생님 어렸을 때도 150만 광주 시민, 지금도 150만 광주 시민. 하지만 지금 현재 인구는 142만이지만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150만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요? 200만. 아니야. 우리가 더 커요. 80만. 10만. 80만 된 적은 없지만 70만을 꿈꾸고 살지만 한 번도 70만 된 적 없지만 70만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만 정도 됩니다. 목포는요? 40만. 30만. 40만. 65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구는 한 번도 목포시가 가져본 적 없는 인구입니다. 10만. 10만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12만. 20만. 정확히 말하면 21만 정도 돼요. 계산 편의상 20만으로 잡겠습니다. 어깨만 줄어들었어. 20만. 그럼 면적을 볼까요? 우리 광주부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광주는 여러분들 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500제곱킬로미터. 그럼 서울은요? 450. 서울이 더 작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700. 700. 700, 800. 850. 850, 경매 아니야? 600입니다. 600. 전주는요? 400. 400. 150. 200. 갑이. 목포는요? 300. 50. 오, 이거 뭐야? 네? 야, 인구 밀도 한번 내볼게요. 밀도가 너무 600분의 1000. 1000. 1.66 정도 나와요. 광주는 500분의 150. 150. 0.3 나오네요. 즉 서울은 광주보다 인구 밀도가 약 5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는요? 200분의 70. 0.35.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더 발달된 도시일수록, 더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전주가 인구 밀도가 광주보다 더 높습니다. 단정이야. 목포 한번 볼게요. 50분의 20은 0.4.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목포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죠. 즉 이걸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인구 밀도는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선생님 전주와 목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규모는 작은데 인구는 많은 도시들이야. 그래서 이런 발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오개념 또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두라라는 말입니다. 즉, 큰 도시일수록, 대도시일수록 인구 밀도가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것은 또는 인구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구 밀도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 광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북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남구. 어떻게 동쪽에 있는데 서구가 되고 남구가 됩니까? 여기는요? 남구. 여기는요? 창동. 서구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광산구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심은 누구 거야? 우리 거라고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서구 자리고요. 여기가 광산구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광산구는요, 광주 면적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즉 2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광산구. 라고 외칠 줄 알았어. 아무런 고민 없이 광산구라고 외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니까. 하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데는 북구입니다. 북구가 약 42만 정도 돼요. 북구가 원래 50만 정도 됐거든요. 50만이 넘었는데 이 정도 됐었는데 이제 동구로 좀 떨어지고 서구로 좀 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구로 많이 이주가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구는 몇 명? 10만. 10만 명. 남구는요? 12만. 20만. 옥합이. 서구는요? 10만. 물론 서구 30만 안 되는데 서구 30만 그 정도 돼요. 안 되는데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광산구 몇만? 20만. 40만이야. 계산이 안 된다. 40만. 누가 드셨어? 그럼 봅시다. 야, 금방. 인구 밀도가 광산구의 인구 밀도가 광주의 인구 밀도보다 높니 낮니? 맞아요. 봐봐. 면적이 40%면 광주 인구의 40% 가지고 와야 광주 평균 인구 밀도가 나오지. 하지만 면적은 40%인데 인구 수는 40%가 안 되죠. 네. 6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광산구는 낮게 나타납니다. 광주 평균 밀도보다. 어떻게 기준 잡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우리 어디 살고 있지? 광산구. 광산구 신창동에 살고 있죠. 신창동 북구 여기 딱 붙어 있어. 어머. 놀랄 필요 없어. 여러분들 걸어서 5분만 10분만 가면 북구 나오잖아. 네. 저기 산동교부터 북구야.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어느 동네 있니? 신가동 있고 저쪽에 수안동. 그지 수안 있고요. 그 옆에 첨단 있지. 요 세 곳의 인구가 밀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엄청 많아요. 신창동에 5만. 3.5만 명 정도 살아요. 진짜요? 첨단에 약 4.5만 명 정도 삽니다. 그 다음에 수안지구에 7.5만 명 정도 살아요. 합쳐서 15만 명 정도 살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즉 광산구 인구가 40%인데 여기만 떼면 인구가 15만이야. 야, 이사가. 광산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신창, 첨단, 수안 이 세 곳에 살고 있단 말이지. 시골인가? 그렇지. 그걸 유추하시란 말입니다. 시골이라는 거야? 광산구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데 여기 인구 밀도만 떼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 하지만 그 외 지역을 보면 인구 밀도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인구 밀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뭘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냐?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하지를 않는다. 즉 인구 밀도를 이렇게 전체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이 안에서 인구가 똑같이 분포할 거라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용어 정리 끝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인구 분포 요인.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인구 분포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구분하셔야 하냐면 분포 요인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 표로 구성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로. 그래서 이 요인은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눴는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자연적 안에 포함된 것과 인문적 안에 포함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이란 게 뭐야? Natural. 네,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자연 환경. 그렇지, 환경을 말하잖아, 환경. 이렇게 날씨가 덥고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거 우리 뭐라 불러? 자연. 날씨. 날씨들의 총합, 연속된 오래된 기후. 날씨들의 그렇지, 기후. 오케이. 그다음에 기후에 영향을 받는 식생. 그다음에 지형 등이 있고요. 인문적 요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네. 경제적인 환경, 일자리.
그죠? 산업, 뭐 일자리도 있고요. 뭐 교통, 문화 등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의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봅시다. 기후는요, 온화할 수도 있겠죠? 온화할 수도 있고요. 열대. 덥거나 춥거나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식생은요,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식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나무, 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자연 상태. 밀집되어 있을 거 또는 식생이 빈약할 수도 있겠죠. 지형은요, 평야일 수도 있고요. 이대. 산. 그렇죠. 산지 바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후가 온화한 데가 좋아, 덥고 춥고 건조한 데가 좋아? 온화해. 밀집된 데 비약한데? 일지. 평야 산지? 평야. 그렇지. 온화하고요, 식생이 밀집되어 있고요, 평야인 데를 여러분들이 더 원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상상의 날을 딱 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두머리야. 정확히.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지. 신석기 시대의 부족장이야. 여러분들이 부족은 몇 명 있어? 50명. 어. 왜 이렇게 많아? 50명으로 합시다. 아, 우리가 비자. 50명의 부족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은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날래? 평야. 평야. 그치, 평야 지역. 하고 미평야. 기후, 날씨는 어떤 데로 갈래? 많은데. 온화한데요. 그치, 날씨가 온화하고요. 평야 지대. 또 밀집. 뭐 강가, 또 그다음 식생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로 떠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걸 뭘 하려고 그런 데를 찾는 거야? 정착해서 생존하고 정착한다 뭘 하려고? 농사. 그렇지,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생존에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붉은색 부분들은요, 생존에 분리. 불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이것들의 영향이 있을 거야. 시기에 따른 영향. 아까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뭘 염두에 두고 저런 데를 찾아갔지? 농사를 지으러.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여러분들 많은 생각 들어요? 네. 자, 봅시다. 일단 봅시다. 한번 여기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경제는 발달된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 산업도 발달, 교통도 발달, 문화도 발달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훨씬 더 발달된 곳이 여러분들이 살기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살기가 더 불리할 거지. 자, 봅시다. 대학교, 국내 대학 한정 프리패스권을 줄게. 와. 어디 갈래? 근데 가면은 시간 초과. 뭐야? 어디 갈래?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보내준대. 근데 서울대학교 어딘 줄 알아요? 서울에 서울에 있겠지. 서울 관악구에 있습니다. 관악구 안에 관악산 밑에 있어. 서울대학교도 아주 산 위에 있고요. 특히 공대 같은 경우 저 위쪽에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고 걸어가다가 매우 힘든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가고 싶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괜찮아? 가깝다. 야, 이 가까운데 여기 그 대학 뭐다? 그렇지, 그 여기 첨단에 있는 그 대학이 실제 우리 그 찍고 있으니까 실제 대학 이름은 좀 그렇고 그 대학이 모 대학이 훨씬 더 날씨도 좋아요. 서울보다 광주에 있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요. 거기는 산지도 없어. 평야야. 평야야. 근데 서울로 갈 거야? 네. 그렇지. 왜? 와, 멋있다. 거기가 더 그지.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나오면 더 경제적인 거, 산업적인, 교통적, 문화적인 걸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대학으로 다니면서 더 좋은 교육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거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이게 1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농사 때문에 그랬지? 과거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야. 현대 사회는 저것보단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서울. 그렇지, 서울. 왜냐?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제, 문화, 산업, 교통 모든 것의 중심지가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거기가 기후가 더 온화합니까? 거기가 더 평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과거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는 이게 더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즉 과거에서 현대로 이렇게 인구 분포 요인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궁금증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서 현대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산업혁명. 그렇지. 그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어느 시대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 기술이 발달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빨간 펜으로 쓸게요.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요. 개선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그대로 순응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옛날에 중요했던 이런 자연적 요인은 현대 사회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예전에는 덥고 춥고 건조한 곳을 피해서 온화한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면 지금 더우면 뭐 하면 돼?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히터 틀면 돼. 히터. 건조하면요? 가습기 틀면 된다라는 거야. 더우면 옷 벗으면 되죠. 추우면 옷 입으면 되죠. 이거는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고요. 더우면 히터. 아니죠? 더우면 에어컨을 틀자죠. 더우면 이열치열할 뻔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이런 거 틀면서 자연환경을 극복하거나 나에 맞게끔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옷이 한 벌 주문한다고 하면 그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거는 예전이었어. 근데 더 이상 그 옷에 내 몸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옷을 맞춰요. 그지? 옷을 내 몸에 맞추면 된다는 거야.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이 뭐야? 그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밑줄 쫙 긋습니다. 첫 번째 줄. 세계의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빈 교실이라고 칩시다.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실인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다고 쳐.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들어온 학생 눈에는 어떤 장면이 보일까? 밀집된 장면.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두고 균등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지. 주로 다 어디에 뭉쳐있어 지금? 창가에. 창가에 또는 벽 쪽에 다 뭉쳐있고 제일 보기 힘든 데가 어디야? 사람 보기 힘든 데가? 센터지. 센터가 가장 힘든 거야. 즉 인간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육지 면적이 넓은 북반구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적도 한번 그어드리고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위쪽을 뭐라 부르지? 죽도 위쪽을? 북방구. 그지? 북반구. 이쪽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합니다. 대륙 이름도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는 남아메리카. 여기는 오세아니아. 여기는 아시아. 점점 반응이 좀 느려지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부분은 지구상 인구 대부분은 이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남반구에 거주하지 않을까?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적도에 가까워서. 아니요. 똑같죠. 이걸 접으면 똑같으니까. 아니요. 산업혁명 위쪽에서 발전. 아니요. 땅덩어리가 없어서. 그렇지. 땅이 없어. 땅이 없단 말이야. 땅이 북반구에 다 몰려 있고요. 육지가 없기 때문에 북반구의 인구가 90% 정도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냐? 유럽. 위도 20에서 위도 40도 사이에서 인구가 많이 거주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도 33부터 43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짝짝이 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라 하면 한반도와 제주도 이 부속도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시간에서는. 그래서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위도 1도당 100km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위도 1도당. 정확한 거리는 아닌데 위도 1도당 100km야. 즉 우리나라는 33부터 43도니까 몇 킬로미터? 그렇죠. 1000km. 그러니까 무궁화 3천리라고 하죠. 3천리가 대충 계산하면 약 990km. 대충 1000km가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상식선으로. 그래서 2도 20에서 40도 사이에서 인구가 거의 다 거주합니다. 왜? 온화해서. 온화해서. 근데 봐봐. 저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영향을 미쳤다 했지.
그럼 지금은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충분히 미쳐. 오, 우리가 저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극복하는데 뭐가 필요해? 술. 돈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우리가 옛날 같으면 여기 사람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근데 지금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왜 살아? 기술이 발전돼서. 돈이 석유 나오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추우니까 안 살았는데 지금은 가서 산단 말이야. 뭐 때문에? 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도 20에서 40도가 전통적으로 얼마나 발달된 지역이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4대 문명 아시죠? 한 번 말해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정도. 상어가 인도, 중국 이 안에 다 들어오지. 뭐야? 진짜. 그래서 기후가 좋고 이런 데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됐고요.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겠지. 그러면서 공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겠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을 싹 틔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도 20에서 40도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려옵니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 앞에 과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과거에는 동그라미. 그 뒤로 밑줄 긋습니다. 기후, 지형, 식생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연적 요인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읽어봅니다. 기후가 온화한 지역, 평야가 넓은 지역, 물이 없기 쉬운 지역 등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이르는 변동사 지역이다.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124페이지 보시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요인입니다. 밑줄 끊지 말고 읽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밑줄 끊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경제, 교통, 산업 등 인문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산업혁명 뭐로 이해하면 돼? 과학기술. 그렇지. 과학기술의 발달 이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연적 요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만들면 극복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밑에 보시면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그 지도 눈에 담아두시고요. 아까 인구 밀도 보여드렸다시피 인구 밀도는 균등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떻게 면적을 잡느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구 밀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세 번째 이것만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세계 인구 분포만 쓰고요. 세계 인구 분포에서 첫 번째 인구 밀집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라 그랬지? 첫 번째? 중국 북반구. 북반구. 그 다음에 위도. 근데 그냥 위도가 아니야. 북이야. 왜 남위로는 안 내려가? 땅이 없어서 그렇지. 땅이 없어서 20에서 40도 사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인구 희박 지역. 어디에서 인구가 희박해? 위쪽 그 지방 고위도 지역. 고위도 그 다음에 사막 지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퀴즈. 전 세계 대륙에서 어느 대륙의 인구가 가장 많을까? 대륙. 아시아가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12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약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 제대로 통계가 안 되니까. 여기 인구 많은 거를 탑2를 찍으면 어디? 인도와 중국 두 나라가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만큼 했고요. 질문? 없으면 수업 끝!